자, 조금 전 야당 단독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일단 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안, 그리고 검사들 탄핵안도 지금 올라갔습니다. 이게 이제 올라가면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니까 네. 4일 본회의에서 일단 표결을 하는 거죠. 이런 식이면 감사원 일단 업무 정지가, 그러니까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통과될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뭐 저렇게 되면 이제 통과될 수밖에 없는데 저거는 뭐 이제 깽판 치자는 것뿐이 안 돼요.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또 뭐 플러스 검사 2명이 더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이거를 오늘 이제 보고를 했으니까 내일 모레 표결을 하겠다는 건데 저 표결이 이루어지면요. 사실상 예산 10일까지 뭐 여야 합의해갖고 오라고 그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판이 완전히 깨지지 않겠는가. 내일 모레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을 해서 대통령의 경우에는 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탄핵소추가 의결되지만 그 밖에 공직자들은 과반이니까 충분히 이제 뭐 민주당 단독으로도 해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 탄핵소추 의결이 이루어지는 순간 이제 최재해 감사원장은 직무정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고 문재인 때 심어놨던 조은석이라고 감사위원장의 제일 선임입니다. 네. 그것도 1월 달에 끝나요. 또. 1월 달에 끝나는데 또 그 다음번이 김인회라고 네. 문재인하고 검찰개혁책을 같이 쓴 인하대 로스쿨 교수예요. 그러니까 감사원장의 그걸 바꾸겠다 이건데요. 저러면 완전히 뭐 이제 깽판 나는 거죠 뭐. 네. 근데 왜 이렇게 저는 폭주를 할까? 이 문제를 참 생각해 보면 그저께죠. 집회에 있었던 6개월 안에 끝장내자라는 그 주장.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지금 본인이 살 길은 이거밖에 없다. 어쨌든 간에 정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정부를 장악을 해서 사실 이제 무릎 꿇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겠다는 것인데 근데요 참 이재명의 생각이 짧은 게 뭐냐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게 이재명과 그 굉장히 강경파들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뭐 지금 이 의원들 내에서도 반발이 심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그렇지만 감사원장까지 탄핵하면 어떡하냐. 저게 과연 탄핵할 거리냐라는 그런 지적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결국 이재명 입장에서 보면 6개월 안에 본인이 뭔가 이 결판을 내지 않으면 그렇죠. 본인의 정치 생명이 다 끝난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정부를 어떻게 하든지 무력화시켜서 이걸 탄핵 국면으로 이어가겠다라는 지금 그 생각밖에는 없는 것인데 아마 국민들은 예산안도 저렇게 되고 그다음에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저렇게 전방위적으로 전부 다 이걸 하면 앞으로 아마 장관들도 또 탄핵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저는 그 거대한 후폭풍이 부메랑이 바로 이재명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이거는 예산에도 마찬가지고요. 탄핵도 마찬가지고 다 깽판을 놓자. 김민석이 얘기한 향후 6개월 내에 다 끝장을 내자. 그거를 위한 깽판 전략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사실상 마비시키자. 뭐가 제대로 안 돌아가면 그만큼 민심이 흉흉해지고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고조돼가지고 이제까지 뭐 거리 집회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람들도 그냥 막 나와서 윤석열 물러나라 뭐 이렇게 어겐 2016년 뭐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뭐 그런 심산에서 저런 뭐 저건 불장난도 아니고요. 이 5천만 세계 10위권 선진국을 거의 그냥 마비를 시켜갖고 두 동강을 내 가지고 이걸 뭐 끝장을 보겠다는 그건데 한마디로 이제 이재명 일인을 위한 뭐 그거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려면 이 여당이 아주 튼튼한 단일 대오를 형성을 해서 야당의 어떤 이런 공세를 견뎌내고 또 국정을 책임지는 자세.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렇게 야당 깽판 치지만 우리는 국정을 끝까지 정말 챙긴다.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거를요 현장에서 막고 뭐 소리 지르고 해봤자 어차피 못 막습니다. 어차피 다 통과돼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것에 말려 들어가기보다는 독자적으로 뭔가 지금 이 민생을 챙기는 움직임 보여주면 쟤들의 어떤 폭력성과 이 일방적인 이 망나니 짓만 다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들은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깽판은 니들이 다수석 갖고 깽판 치니까 그 다수석의 횡포를 부리는데 그 대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당신들이 책임져야 된다. 그건 분명히 해야 되고 이럴 때 여당이 어떤 저쪽에 이제 빌미를 주지 않도록 아주 의연하게, 당당하게, 이렇게, 뭐를 임해야 됩니다. 임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이 현재 의석수로 봐서는 중과 부적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는 통과를 저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라고 봐요. 네. 없다고 보지만 여론전에서만큼 밀려서는 안 된다. 네. 그 여론전에 있어서 그러면 국민의힘이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부족한 점 빨리 채워 넣어야 되겠죠. 저 좌파들 민주당은 한 사람을 위해서 저렇게 똘똘 뭉치지만 보수는요 정말 5천만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고 일할 뿐입니다. 자, 그 이미지를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각인시켜 줘야 돼요. 그래야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하나를 대결해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반대적인 이미지를 가져간다 그러면 나중에 되면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쟤네들이 우리를 이길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치라는 게 구도가 중요한 겁니다. 저들이 아주 저런 이 택도 안 되는 문제가 싸울 때 우리는 아예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 싸운다.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민생을 챙기고 그런 예산을 챙기고 그런 움직임들을 막 보여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한동훈 대표 싫다고 아예 대통령실은 회의도 오지도 안 하고, 대통령은 따로도 국회의원들 불러가고 밥이나 먹고, 저 비서실장 의원들 불러서 무슨 호텔에서 밥이나 사고, 이런 모습들만 보여주면 이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공적인 영역과 사적인 영역을 좀 구분하라는 이야기예요. 예? 그래야지만이 나라가 삽니다. 지금 정말 저희가 이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이게 무슨 우리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이 집권 세력이 어쨌든 간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기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저 쓸데없는 망나니 짓 하는 몇몇 선수들 더 이상 그 이야기 듣지 마시고 저희도 아주 신경 안 씁니다. 걔들 그래봤자 아무 책임도 없는 놈들이고요. 기본적으로 그래갖고 자기들 슈퍼챗 팔이나 할 놈들이지만 이 보수 진영의 그 운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놈들 여러분 아예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냥. 그러면서 좀 더 이 큰 흐름에 우리가 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